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 화공생명공학부 오유광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소개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걸 보고 학생들이 어, 새로운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미세조류, 바이오 정유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혹시 동영상을 보고 공동 연구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속 가능한 마이크로 알갈 바이리파이너를 위한 제가 수행했던 다양한 생물공학적 접근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는 이 CO2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과합성 성장하는 미세조를 키워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바이매스를 하고요. 그 바이매스로부터 에너지, 그다음에 유용한 케미칼, 그다음에 항산화 색소, 그다음에 또 리튬 배터리 전극 재료를 쓸 수 있는 카본 물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제가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오일 리파이너리 하면 석유와 동시에 뭐 납사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만드듯이 우리가 미세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도 만들지만 다양한 케미칼 같은 것도 만들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올리는 접근 방법 중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균주와 그 다음에 광생물 반응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지난 10여 년 정도 해왔습니다. 같은 슬라이드를 한 3번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마이크로 알갈 바이오리파이너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틀리겠지만 저는 프로덕트와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알갈 리파이너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세조류는 CO2와 물과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로부터 자라고요. 그 자라는 미세조류를 균주를 미생물을 광생물 반응기에서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생물 안에 있는 유형물질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파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추출을 하고 바이오 디젤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지질 뽑고 난 다음에 다른 성분도 많이 남잖아요. 그 성분들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른 에너지인 수소, 메탄, 에탄올 또는 레브리레이트라는 케미칼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뭐 힛, 파워 또는 카로테노이드 같은 색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공정, 즉 균주부터 반응기, 수확, 그다음 세포 파쇄, 추출, 전환, 부가물질 활용 이루는 전체 공정을 아우르는 것을 저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한국어로는 바이오 정유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사실 햄릿의 종류는 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 알고 있잖아요.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갈 블룸, 조류 대발생, 녹조, 적조 할 때 알갈 블룸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또는 우리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한테 유용한 조류를 대량 생산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와 케미칼을 만듭니다. 살려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죽이냐 살리냐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슬라이드로 넣었습니다. 마이크로 LG는 사전적 정의를 쉽게 생각하면 과합성을 할 수 있는 단세포 미생물입니다. 마이크로 오르가님이라는 것은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를 말하겠죠. 가장 잘해진 게 우리가 대청에서 발생하는 녹조입니다. 녹조. 그래서 여기 보면 현미경한테 보면 이뻐 보이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여름철만 되면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이 녹조류는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해서 슈가를 만드는데 이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엽록소라는 것이 촉매작용을 해서 가는 겁니다. 이미 LG는 사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는 자 우리에 필요한 리피드, 카로테노이드라는 색소, 바이타민, 클로로필 또는 탄수화물, 파이토뉴트리언트, 단백질, 미네랄 등등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먹는 콜레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한 2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됐던 게, 이 CO2로부터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그 그림인데요. 재밌는 그림인데요. 자, 우리는 현재 2020년쯤 와 있지요. 어디 주인지는 애매하지만, 어마어마한 석유와 석탄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도 운전하고 하죠. 그래서 석유 긴체를 봅시다. 원유란 건. 사실 원유란 거는 오랜 시간 전에 이 생명체가 땅 밑에 묻혀서 고온 고압에서 지금 같은 원유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오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그럼 오일을 잘 쓰고 있는데 이 지구는 어쨌든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 있는 석유를 쓰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고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석유 고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기술의 발달하면서 쓸 수 있는 석유는 많이 우리가 동시에 많이 쓸 수 있는 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오일 피크가 올 거란 얘기죠. 자, 여기 그림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걱정한 건 오일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CO2나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더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체적인 바이오매스를 쓰자는 거죠. 자, 석유가 고갈되거나 쓸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소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바이오매스 자원인 미세조류를 이용하고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고요. 그 미세조류가 다양한 에너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제 바이오 디젤입니다. 그래서 미세조류 안에 있는 오일을 가지고 바이오 디젤 전환에 쓸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미세조류는 안에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치 성분을 만드는데 이게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바이오가스, 즉 메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조류는 특정 미세조류는 광합성 물분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참 우리 수소자동차, 수소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수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소스가 CO2라는 얘기죠. CO2.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CO2를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조류를 algal cell fac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biofuel. 바이오디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이미 바이오디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유소가 넣잖아요. 뭐 2%, 2.5% 아예 이미 정유사에서 나올 때부터 섞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이오디젤 쓰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디젤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오일에다가 촉매 반응을 통해서 바이오디젤을 전환시키는데요. 자, 트리그리세라이드라는 중성 지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있는 타입인데요. 사실은 이 자체도 엔진을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에서는 석유가 없을 때 그냥 오일을, 식용유를 그냥 자동차 연료로 쓰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자동차 연료를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부기관에 별로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오일을 메탄올을 넣고 촉매를 넣고 난 다음에 그리세롤과 패티 에스드 메칠 에스테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페임. 요게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디젤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를 낮춰주고요. 그래서 품질이 연료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임 형태를 우리가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은 페이스트 오일, 소이빈, 공기름, 랩시드, 유채, 팜유, 마이크로엘지 또는 애니멀 패트로부터 얻어진 메칠 또는 에틸 에스테르 패티 에스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메탄올 대신에 에탄올 써도 됩니다. 근데 메탄올 비싸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는 주로 이 메탄올 써서 페리에스 메틸 에스테르가 바이오디젤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자, LG 연구한 거는 사실 뭐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LG로부터 바이오를 만들 수 있고, 자, 그런 홍보를 많이 해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좁은데도 자, 태양광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키워서 이렇게 바이오 디젤을 만듭니다. 그래서 병에다 넣어서 LG 바이오 디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는 자, 이게 뭐 LG 오일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LG에서 만든 바이오 디젤을 넣어서 자, 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거죠. 자, 심지어 자, 이 미 해군에서는 자, 엘갈 바이오 연료로부터 나온 제트 퓨를 가지고 미 해군의 항공기를 띄워보기도 합니다. 물론 양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자, 집에서 LG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 보자. 이런 DVD도 팔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봤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생산 단가가 아직 비싸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아주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LG 바이오 디젤이 아직 퍼트리움 디젤,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경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퍼트리움 디젤은 자, 석유에서 나오는 디젤보다 아주 무지하게 비싼데요. 왜 그렇게 비싸냐? 사실은 뭐 비교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석유 사업이라는 거 100년, 15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프라가 깔리고 기술 개발됐던 거고요. 디젤로 바이오 디젤은 역사가 짧습니다. 최근 한 10년 정도 연구가 됐었고요.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자, 이 퍼트리움 디젤이라는 거는 사실은 땅 밑에 묻혀져 있는 오일을 추출해서 전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미세조류 바이오 디젤은 자, CO2 고정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일단 수확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건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추출해야 됩니다. 즉 단계가 벌써 앞에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이런 자, 주유소 가면 자, LG에서 만든 경유 주세요. 또는 석유에서 만든 경유 주세요. 그래서 환경도에 따라 소비자가 아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 우리가 일드라든지 속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시스템의 자, 경고성이라든지 또 스케일화 문제라든지 연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바이오 연료, 엘갈 바이오퓨얼이 상용화될 것인가? 사실은 2015년 자, 미국에서 나온 멀티 이어 프로그램 플랜입니다. 자, 그 오바마를 이어서 민주당에서 계속 나갔으면 이 계획이 팍팍 나왔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져 있죠. 그 대통령은 별로 신재생 에너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 2015년도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 와 있는데 그 가만히 보니 자, 가솔린 이퀴발런트 기준으로 자, 가격이 야, 20달러에서 현재 한 한 15달러가 떨어졌고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2025년 정도 되면 미세조류 바이오리파이너라는 것이 데몬스트레이션 실증 규모 자, 크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는 한 2030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좀 아직 이 다음에 리포트가 안 나왔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놓쳐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엘갈 바이오필에서 엘갈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실은 뭐 석유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일 리파이너리를 가져오면 이제 정유를 수입합니다. 자, 원유를 수입합니다. 원유 수입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원유에서 우리가 필요한 뭐 가솔린, 뭐 디젤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자, 나머지 납사라든지 뭐 루브 오일이라든지 뭐 케로신이라든지 당당 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뽑아서 그 단가를 맞추는 겁니다. 자, 엘갈 바이오 리파이너라는 개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바이오 퓨얼을 강조했지만 이 바이오 퓨얼은 전체 미소 조류가 차지하는 자, 경제성, 즉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즉 에너지라는 거는 마켓이 큰 대신에 가격은 쌉니다. 그 다음에 케미칼이나 기타 것들은 비싸긴 하지만 마켓이 좀 작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자 종합적으로 마치 올 리파이너처럼 모든 것들이 자 종합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경쟁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 오일 tan크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많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여행 많이 안 다니잖아요. 석유 회사가 굉장히 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석유 회사는 기름도 만들 팔지만 케미칼도 많이 만들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플라스틱 제품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많이 뭐 그 용기 같은 거 많이 쓴다고. 그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석유 회사가 아직도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오리파이어 컨셉은 뭐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자 여러 군데 제안을 했는데 근데 저기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미 재생에너지연구소 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레버토리에서 제안한 것이 가장 조금 더 와닿는데요. 자, 바이오리파이너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컨버전 프로세스와 이퀴프먼트를 인테그레이션하는 퍼실리타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바이오매스로부터 퓨얼과 파워, 밸류 애드 케미칼을 만드는 것을 자 우리가 바이오 리파이너리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석유화학 리파이너리와 굉장히 유사한 컨셉이라는 것이죠. 석유 리파이너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역시 멀티퓨얼과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컨버전 프로세스하고 장비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즈라는 자, 이 회사에서는 자, 리파이너리라는 컨셉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터미널이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피드스탁을 여러 가지 케미칼과 에너지로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니멀 웨이스트 앤 이미션. 자,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톡식 케미칼을 많이 냈거나 또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자, 예를 들면 물을 분해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로 분해하거든요. 그 전기가 많이 자, 뭐 석유나 석탄을 떼서 만든 전기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적어도 그 전기는 자, 적어도 우리가 신재생 소스로서 만들어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리파이너리 할 때, 리파이너리는 그 리파이너리, 즉 미세조리에서 만든다면 미세조리 자원 가지고 필요한 그 공정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그 물질들을 가능한 그 미세조류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세조류 운전할 때 전기가 필요하다면 미세조 일부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쓰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엘갈 바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뭐 201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페임, 바이오디젤이 있고요. 여기에 뭐 바이오필이라는 거는 에탄올을 얘기합니다. 에탄올.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 미세조류 또는 바이오매스 생명체는 사실은 이 보면 지질, 자, 우리가 동물할 때는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보통 지질이 많습니다. 식물성 오일, 또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자, 탄수화물, 뭐 단백질 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질로부터 여러 가지 뭐 에폭사이드, 폴리올, 폴리아시드, 패티 알코올, 그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부터 뭐 바이오플라스틱, 뭐 커모디티 케미칼, 뭐 푸드 에디티브, 프로테인으로부터 애니멀 피드, 뉴트리언 리사이클링, 안티바이오틱스 등등등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또 내추럴 프로덕트가 있겠죠. 자, 이 전체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충분히 확보하다면 경제성을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